안녕하십니까. 법사이다 박중광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나의 무죄 변론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이 사건을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의 토탈 패키지이기 때문입니다. 실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,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,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사건을 진행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인터넷에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사건은 아니고요. 이 사건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. 또한 사건 당사자가 노출될 만한 디테일과 세부 정보는 모두 바꿔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사건 당사자들이 노출되거나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김 씨가 남편 친구 박 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. 김 씨는 남편 이 씨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. 남편 이 씨가 태어난 아이를 보니 자신과 너무 닮지 않아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. 그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. 남편 이 씨는 아내 김 씨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갔습니다. 남편이 집을 나가자 아내 김 씨는 남편 친구 박 씨와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. 결혼 전 남편과 싸워서 헤어졌을 당시 김 씨는 남편 친구 박 씨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. 사건 당일도 김 씨는 직장 동료 A양 B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박 씨를 불렀습니다. 박 씨는 노래방에서 2차가 끝날 무렵 일행에 합류하였다가 호프집에서 3차를 끝내고 김 씨를 집에 바래다 줍니다. 김 씨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가기로 합니다. 두 사람은 일단 김 씨의 집 앞에서 내렸습니다. 그리고 김 씨는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다음날 출근할 옷을 챙겨서 나옵니다. 한편 박 씨는 택시에서 내릴 때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리는데요. 박 씨는 모텔 앞에서 택시기사를 만나기로 합니다. 박 씨와 김 씨는 모텔 앞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러 각자 좋아하는 맥주를 사가지고 모텔에 들어갑니다. 모텔비는 김 씨가 계산하였습니다.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다가 박 씨가 택시기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밑에 내려가 핸드폰을 받아옵니다. 그리고 두 사람은 이날 모텔에서 숙박을 하며 성관계를 맺습니다. 남편이 집을 나가자마자 김 씨는 남편 친구 박 씨와의 성관계를 떠올립니다. 김 씨는 박 씨에게 전화를 해 집으로 와달라고 하는데요. 박 씨가 퇴근 후 부랴부랴 오자 김 씨는 박 씨에게 그날 있었던 일이 생각나느냐고 묻습니다. 박 씨는 생각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. 김 씨는 박 씨의 이 미안하다는 말을 녹음하였습니다. 한편 다음날 두 사람은 만나서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하는데요. 검사 결과 아이의 친부는 박 씨였습니다. 김 씨는 녹음한 내용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박 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.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박 씨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. 이 사건은 등장인물이 매우 많습니다. 김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친구인 이 씨,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셨던 A양과 B군, 그리고 기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. 남편 이 씨는 아내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고요. 아내 김 씨는 자신과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면서 박 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. 아이러니한 점은 김 씨가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박 씨를 불러서 미안하다는 말을 녹음하고 고소하기 전까지 박 씨와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. 두 사람은 날을 정해 가족들이 함께 만나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상의하기로 하였습니다. 하지만 김 씨가 박 씨를 고소한 이후 김 씨는 박 씨와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. 박 씨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저를 찾아오는데요. 저와 함께 이 일생일대의 고난을 함께 헤쳐가기로 합니다.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? 고소장 열람부터 먼저 했습니다. www.open.go.kr 정보 공개 포탈이죠. 정보 공개 포탈에 들어가시면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구체적인 열람 복사 방법은 제가 올린 고소장 열람 복사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이 방법으로 피의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은요, 이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자신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 조서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열람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. 고소장을 열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. 열람을 하면 고소장에서 이제 고소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이제 고소장과 같이 제출한 증거를 뺀 다음에 열람 복사를 해줍니다. 이 사건의 경우 김 씨가 녹음한 녹취록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빼고 고소장을 보내주었습니다. 고소장을 열람해서 보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요. 조금 다른 부분은 박 씨가 모텔에서 핸드폰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자 김 씨는 긴장이 풀려서 기절한 듯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박 씨가 없어서 자신은 강간을 당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. 그리고 빼먹은 부분은 다음날 아침 김 씨의 남편, 그러니까 헤어진 전 남친이죠. 전 남친 이 씨가 김 씨와 박 씨에게 연락을 해서 성관계 여부를 물어봤다는 겁니다. 당시 박 씨는 친구 이 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요. 직장이 김 씨보다 먼 관계로 당연히 김 씨보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. 그러니까 김 씨가 일어났을 때에는 당연히 박 씨를 볼 수가 없었고요. 박 씨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직장 동료 최 씨를 만났는데요. 최 씨는 이 씨에게 가서 박 씨가 평소와 다르게 김 씨의 직장과 가까운 근처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탔다고 얘기를 해줍니다. 이 씨는 곧바로 김 씨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 박 씨와 잠자리를 가졌냐고 물어보는데요. 김 씨는 단순한 부인을 넘어서 너와 내가 헤어진 것은 맞지만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 같은 질문을 하느냐고 이 씨를 몰아붙입니다. 그리고 오히려 이 씨에게 사과를 받아냅니다. 전화를 끊고 김 씨는 곧바로 박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 씨가 전화를 할 텐데 자신과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모텔에 같이 가지 않았다고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. 이후 김 씨는 이 씨와 다시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김 씨는 당연히 이 이야기를 고소장에 넣지 않았어요. 우리는 고소장에서 이 이야기가 빠진 것을 확인하고 조사받을 때 꼭 이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고소장 열람 이후 경찰 조사 준비를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유익하셨습니까? 감사합니다.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였습니다.